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워싱턴 선언 외에 한국의 추가적인 핵 억제력 제공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이어 워싱턴 선언에 명시된 내용들을 추진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외교협회 행사에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의 동맹 강화 기조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다시 밝혔습니다. 이어진 질의 답변에서 캠벨 부장관은 동러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서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미한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 외에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워싱턴 선언의 구체적인 조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mechanisms that we've put in pla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you talked about the Washington Declaration and the strategic initiatives that have been launched to underscore the added significance of American extended deterrence, particularly in situations like Korea, I think has given us what we need to work with. Now we just have to be purposeful on following through with the specific steps in the declaration. 캠벨 부장관은 그러면서 워싱턴 선언 이후 미국이 동맹 파트너와 함께할 것이며 강력하고 지속적인 핵 우산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한국도 인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다만 북러 협력이 한국을 자체 핵무장을 하는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는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의 인식에도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 do agree with Allison, though, that the steps that Russia and North Korea are taking are causing countries in the region to rethink all of their military and other steps. And so what we've seen is substantial increases in military spending, different focus in South Korea, in Japan, elsewhere across the Indo-Pacific more generally. 캠벨 부장관은 이어 미국은 동북아시아 국가들, 특히 일본과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의 힘을 강조하는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밝히고 또 북러 조약 체결의 여파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 협력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We believe that there are discussions about what North Korea gets in exchange, and they could be associated with its nuclear or long-range missile development plans, perhaps other things in energy and the like. 캠벨 부장관은 이어 중국 입장에 대한 견해도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다소 불안해하고 있으며 동북아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적인 조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러 조약 체결과 관련해 의회에서 제기된 러시아 테러 지원국 지정 방안에 대해 테러 지원국 지정보다 러시아 관리와 회사 등을 제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루블화를 이용한 양국 간 무역 거래의 가능성에는 우려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동맹 등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재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매튜 밀러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러시아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북러 조약 체결 이후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러시아 테러 지원국 지정 법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그것보다는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We continue to believe there are more effective ways to hold Russia accountable for its actions than designating them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which can have a number of downside effects. And so we continue to pursue those in terms of sanctioning Russian officials, sanctioning Russian companies, imposing export controls that weaken Russia's military machine. 밀러 대변인은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테러 지원국 지정에 어떤 부작용이 따르냐는 추가 질문에는 구호 요원과 원조 관계자들의 활동이 어려워지는 것을 사례로 들면서 비용 대비 이득을 따져볼 때 테러 지원국 지정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지난 20일 북한과 러시아의 새로운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을 규탄하면서
미국 정부가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북한과 러시아가 러시아 루블화를 이용한 양국 거래를 시사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So we have made quite clear that we are concerned about the increased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the DPRK, including actions by Russia that would violat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we'll continue to make that clear and continue to work with our allies in the region to respond.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 방문 직전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기고한 글을 통해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과 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일방적인 비합법적인 제한 조치를 공동으로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두 나라가 루블화를 이용한 결제 체계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미 지난 2010년대 북러 간 무역에서 러시아 루블화를 사용하기 위한 협의를 마쳤지만 실행에 옮기진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전문가들은 대외 결제를 위한 복잡한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점과 다른 나라들의 동조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 등을 실패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산 액화 천연가스, LNG 재수출 금지를 포함한 14차 러시아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EU는 24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제재안을 공식 채택했으며 여기에는 미국과 영국이 이미 제재하고 있는 북한 지원 무기 운송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보스토치니항 터미널 운영사인 보스토치나야도 명단에 올렸습니다. 새로 추가된 제재 대상은 개인 69명, 기관 47곳으로 이들은 EU 내 자산이 동결되며 EU 입국이 금지됩니다. EU는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침략을 종식시키기 위해 러시아 정부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루즈벨트함의 한국 입항에 대해 북한이 강력히 반발한 가운데 미국은 방어적 성격의 훈련을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24일 기자들에게 미군 해군의 티어도어 루즈벨트 항모 공습단은 인도태평양에서 예정된 훈련을 마친 후 이곳 작전 책임구역을 출항해 중부사령부 작전 책임구역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루즈벨트 항모 강습단은 중부사령부 구역에서 계속 영내 안정을 촉진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영내 상업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한국에 입항한 것은 지난해 11월 칼빈슨함 이후 약 7개월 만이며 루즈벨트함의 한국 입항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핵항모인 루즈벨트함은 이달 말 미국과 한국, 일본이 실시하는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엣지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북한은 루즈벨트함의 한국 입항에 대해 24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압도적이며 새로운 모든 억제력 시위 가능성을 완전히 열어두고 가장 강력한 수사적 표현으로 엄중히 규탄한다면서 반발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의 정밀 무기를 제공하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한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과시하며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미한일 북핵 대표들은 북러 군사협력 심화는 동북아는 물론 유럽을 위협한다고 규탄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실의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의 KBS-TV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 방침과 관련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 실장은 관련 질문을 받고 러시아 측이 하기 나름이란 것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 무기를 북한에 준다고 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는가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국 정부도 제한 없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장 실장은 이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검토하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엔 여러 조합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무엇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레버리지를 약화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확히 밝힌 발표 내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한다는 것이었다며 우리가 밝힌 경고에 대해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무기 지원이 달라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장 실장은 또 한러 관계에 대해 우리 혼자 관리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도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후 한러 관계를 복원 발전시키고 싶으면 러시아 측이 심사숙고하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초정밀 무기 공급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 당국은 북러 조약 체결 이후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은 24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키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와 강력한 규탄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북러 불법 군사협력 강화 등 안보 위협에 대응해 한국 측이 취하는 어떠한 조치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북한이 불법적인 북러 협력을 과신하며 추가 도발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굳건한 확장 억제를 바탕으로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와 조구레 한국 외교부 외교정보전략본부장,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미한일 북핵 대표는 24일 유선 협의를 하고 북러 관계 동향에 대해 논의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미한일은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지속적인 무기 이전을 포함한 북러 간의 군사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며 이러한 무기 이전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시키고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며 동북아시아와 유럽의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한일은 지역과 세계 안보에 대한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응하고 상황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외교와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할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중단과 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DN뉴스 김영권입니다. 국무부가 2024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또다시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국무부는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관련된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3등급 국가로 남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조사 기간 기존의 정치적 탄압 체계의 일부인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뿐 아니라 성인과 아동에 대한 대량 동원, 북한인 해외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여건 부과 등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정권의 정책 혹은 패턴이 존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매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통해 인신매매 감시 대상국을 지정하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으며 북한은 2003년 처음 3등급을 받은 이후 올해로 22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유엔의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카오가 최근 한국 정부가 제기한 북한의 위성 항법 장치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10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232차 이사회에서 북한에서 발언한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과 북한의 기존 이사회 결정 및 시카고 협약 등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강력 촉구하며 재발 방지 보장 요구 등이 포함된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카오 이사회 의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북한의 이날 결정을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북한의 GPS 신호 교란으로 20개 국가, 지역의 500대 민간 항공기가 영향을 받아 이를 이카오에 정식 문제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74주년을 앞두고 94세의 한국전 참전 용사에게 명예의 훈장인 퍼플하트가 수여됐습니다. 미국 워싱턴주의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94세의 미 육군 참전 용사 도널드 도너 상병에게 퍼플하트 훈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퍼플하트는 전투 중 부상을 당하거나 전사한 군인에게 미국 정부가 주는 훈장입니다. 도너 상병은 1950년 한국전에 참전해 전투 중 오른쪽 다리에 총상을 입고 북한군에게 포로로 잡혀 3년 반 동안 억류돼 극심한 학대와 부상을 당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테크스 5발을 발사했다고 23일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 가운데 4기는 러시아군 대공 방어 시스템이 요격했지만 나머지 1기는 공중에서 집속탄 탄두가 폭발하면서 이로 인해 어린이 2명 등 4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에이테크스 미사일은 미국 인공위성 정보를 토대로 미국 전문가들이 입력한다면서 세바스토폴의 민간인을 고의로 노린 이번 공격의 1차적 책임은 무기를 공급한 미국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당국은 전날인 22일 러시아가 새로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해 우크라이나 남동부와 서부의 에너지 시설이 파손되고 최소 2명이 다쳤으며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번 주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 16기 중 12기와 드론 13대를 모두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국영전력사 우크레네르고는 남동부 자포리자 지역과 서부 르비우 지역의 에너지 시설이 공격받아 일부 파손됐으며 자포리자 에너지 시설 직원 2명이 부상해 병원에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자포리자는 유럽 최대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이며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에 드론 공격을 가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지속적으로 감행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서남부 다게스탄 자치공화국 내 2개 도시에서 23일 테러 공격이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영국 BBC 방송과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3일 오후 6시쯤 다게스탄 수도 마카츠칼라와 데르벤트 지역의 유대교 회당과 정교회 성당에 괴한들이 침입해 총기를 난사했으며 이 공격으로 경찰관과 민간인 등 19명이 사망하고 무장괴한 6명이 사살됐습니다. 다게스탄 자치공화국의 세르게이 멜리코프 주지사는 이번 공격을 테러로 규정하며 15명이 넘는 경찰관이 사망했다고 밝히고 이번 공격은 해외에서 준비됐으며 현재 다게스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들은 러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한 곳인 다게스탄의 주민들은 대부분 이슬람 신자들이며 이 지역에서는 과거 이슬람 지하드 조직이 테러 공격을 자주 가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24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병원을 공습해 가자지구 보건부 응급 담당 국장이 사망했다고 현지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하니 알자파라위 응급 담당 국장의 사망으로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한 의료진 수가 500명으로 늘어났으며 사망자 외에 지금까지 최소 300명의 의료진이 구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으로 하마스 고위 지휘관 1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이번 공습은 하마스의 무기개발 책임자인 모하마드 살라를 겨냥했다고 밝히고 살라는 하마스 테러 조직을 위한 무기개발 프로젝트의 일부였으며 그는 하마스 테러 조직을 지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 22일에도 가자지구를 공습해 최소 39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들과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마찰을 계속하고 있는 필리핀에 도발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마오닝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만약 필리핀이 진정으로 국제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길 바란다면 우선 1898년 미국, 스페인 평화조약 등이 확정한 영토 규정과 남중국해 각 당사자 행위 선언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은 필리핀이 권한 침해와 도발, 국제사회에 대한 오도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23일 남중국해 영해를 관할하는 팔라완 섬 서부 사령부를 찾아 필리핀은 어떤 외부 세력에게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최근 중국 해경과 필리핀 해군 선박의 충돌 무죄를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중국 해경은 필리핀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세컨드 토머스 암초, 중국 이름 러나이자오, 필리핀 이름 아융인의 보급 임무를 수행하던 필리핀 해군 선박을 공격했고 이로 인해 필리핀군 병사 1명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